극비리의 왕릉 내부를 살펴보아라. 1967년 야심한 밤,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시장 박수대를 불러 중앙정보부에서도 모르게 하라는 말과 함께 한 가지 극비리 임무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동안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왕릉 내부를 비밀리에 살펴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극비리에 진행된 임무 끝에 왕릉 내부에서는 기이하고 충격적인 것이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왕릉 내부에서 발견된 것에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와 미래에 이르는 일종의 우리나라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치 미래를 내다본 듯 그 내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날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더욱 놀라게 만들었죠. 최근 몇 년 사이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진위 여부가 화제인데요. 당시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진실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나, 방송국에서 최초로 공식 탐사를 한 결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극비리에 진행된 임무와 왕릉 속 물건, 그리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67년 야심한 밤, 경주 앞바다에 기중기가 달린 배와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경주시장 박수대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극비 임무를 전달받은 기획실장 한달조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왕릉 내부를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극비리에 수행하기 위해 나타난 한달조 씨는 그렇게 어둠을 틈타 세계 최초 수중릉인 문무왕릉으로 접근했습니다. 당시 경주를 세계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문무왕릉을 답사 코스에 추가시키기 위해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조용히 알아보라 한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문무왕릉은 네 방향의 통로를 통해 계속 바닷물이 들어오고, 중앙에는 2톤가량의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어 장비 없이는 그 내부를 살피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한달조 씨는 가져온 기중기를 이용해 바위를 손쉽게 드러내고는 잠수복을 입고 석관 속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어떤 유물이 잠들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내부를 살피던 한달조 씨는 기대와 달리 아무런 부장품도 찾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위 틈에 책상서랍 모양의 손잡이가 5개나 있었던 것입니다. 한달조 씨는 그중 하나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반듯한 흰 돌판이 나왔고, 그 위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달조 씨는 곧장 카메라로 돌판을 촬영했고 마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손잡이를 잡아당겼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지더니 가슴 속이 불에 타는 것 같은 심한 통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정신이 아찔해진 한달조 씨는 엉겹결에 밖으로 나왔고 배로 돌아갔다고 하죠. 이후 카메라로 촬영한 내용을 확인한 한달조 씨는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그대로 보고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을 우려해 467자 가운데 16자를 지우고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달조 씨에 의해 드러난 것은 무려 1100년 전 원효대사가 쓴 원효결서였습니다. 이후 해석을 맡은 윤태첨이 1989년에 시민운동가 김중태 씨에게 이를 넘겼고, 1997년이 되어서야 김중태 씨의 출판으로 원효결서는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삼국시대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관한 방대한 예언이 기재되어 있었죠. 예언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그 예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면, 그 예언이 쓰여진 시기는 서기 820년경 삼국을 통일한 문무대왕 때라고 하는데요. 4만일통의 대업을 이뤄낸 문무대왕은 평소 원효대사를 신뢰했는데 어느 날 문무대왕과 원효대사가 국가의 운명을 두고 3일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대화를 통해 원효결서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당시 원효결서를 완성시킨 원효대사는 문무대왕에게 신중히 보관할 것을 신신당부하며 이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대왕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 4만을 통합한 통일군주가 된다는 것도 미리 다 예정되어 있는 일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신라도 어느 땐가 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천운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므로 그때까지 이 땅을 잘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옵니다. 천기가 함부로 새어나가면 후세의 소인배들이 고쳐쓰고 첨작하여 본말을 흐리게 할 위험이 따르므로 꼭 잘 보관하여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문무대왕은 자신을 이어 왕이 될 태자에게만 비밀리에 알리도록 명령했고, 그렇게 원효결서는 문무대왕의 수중릉에 같이 봉인된 것이라 하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예언이 담긴 원효결서의 내용을 보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의 조정이 바뀌고 옮겨가니 왕조에서 영웅이 나온다. 송악 400년의 불사는 성행한다. 봄, 가을로 원나라 바람이 부니 가히 조공을 드리는 나라라 할 수 있다. 나라는 약해지고 백성들은 겁만 많아지니 하늘은 굳세고 땅은 부드럽다. 이는 고려 왕조의 운명을 말하는 것으로, 고려는 400년 동안 지속되고 불교가 성행하지만 원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푸른 비둘기별이 비치니 고려의 귀족이 윗그릇이 된다.
말은 화려하나 행동이 없으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문만 받들고 문은 천시된다. 8년간의 외란의 백성은 도탄에 빠진다. 임진년과 계사년의 2년간 강사는 초토화된다.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당파로 다투니 빛이 사라진다. 경술련이 무르익었을 때 외가 침략하여 우리나라를 병합하니 해와 달이 그 색깔을 잃어버린다. 이는 조선 왕조의 운명을 말하는 것으로 고려 귀족인 이성계가 푸른 비둘기 별을 따라 회군하여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에는 외란으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한일 합병이 되어 빛을 잃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 합니다. 김인연을 가로질러 강산이 진동한다. 백성들은 빈털터리 맨손으로 어디로 가며 김인연의 33인은 누구인가? 절망에 빠진 조선을 인도하는 난세들을 시작으로 세운이 시작된다. 외가 망하는 징조는 정축년부터 6년간에 있으니 이들이 중국의 중원을 침략하기 때문이다. 의류년 입추에 외적이 스스로 물러난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것으로 3.1운동을 주도한 33인의 민족대표와 백성들의 저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는 중일전쟁으로 망조에 들게 되고 1945년에는 스스로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라 합니다. 고각이 나눠지니 김과 목이 상승하고 고각의 가운데가 갈라지는 이치에 따라 38선을 경계로 땅이 나눠진다. 뱃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형편이다. 남쪽에 살 길이 있으니 경인년과 신묘년 사이에 형제들끼리 싸운다. 이는 독립 후 분단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어 각각 김씨와 이씨가 왕이 될 것과 1950년과 1951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병자년과 신축년 사이에 남쪽에서는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난을 일으킨다. 경술년과 신해년 사이에 남북이 서로 부딪혀 피가 방패를 적신다.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있는가? 원기가 백성들 사이에 흐르니 만물이 원위치로 돌아간다. 무오년과 김인년 사이에 자미가 극도로 빛나도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그 끝인 암살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진인에게 내려 음양이 같이 흘러가는 금강무등 세계를 이루고 진인이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니 모든 것이 하나의 길로 통일되어 다스려진다. 땅을 하나로 통일하여 한나라로 만든다. 이 비결은 19번째 정민년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크게 뻗어나가리라. 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와 남북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며 해당 비결이 1967년에 세상에 나오게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 합니다. 한 달조 기획실장이 16자를 지우고 5권 중 1권만 촬영한 만큼 이후 미래에 대한 예언은 아직 문무왕릉 속에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러한 원효결서의 진위 여부가 화제입니다. 원효결서는 서기 827년 해중능에 봉안되어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능을 열게 하여서 나온 비결서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데요. 그런데 2001년경 KBS 역사 스페셜팀이 대왕암에 물을 퍼내 해중능을 수중 탐사하고 레이더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바위 아래에는 석관이나 석실이 존재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밝혀 이를 근거로 원효결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태첨과 한달조 그리고 김중태 3인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박하는 이들은 한달조 씨가 꺼낸 석판이 돌 사이에 꽉 끼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석관이나 석판 역시 같은 바위인 만큼 레이더로 조사하면 빈 공간이 없이 다 바위인 것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KBS 역사 스페셜팀이 바위를 들어올려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바위를 들어봐야 안다는 주장인데요. 또 1964년 정영호 교수와 학자들이 조사할 당시에는 바위 밑에 장대를 찔러 넣었을 때 깊게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있었던 것을 들어 원효결서가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